다 잘하실 것 같아서 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오늘 제 양 옆에는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왼편에는 송영길 의원님이 계시고요. 지금 오른편에는 정일영 의원님이 계신데요. 두 분이 굉장히 일단 초접전 지역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초선 의원님이시고 든든한 오선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정치 선배님이시죠. 학교는 제가 선배지만 학교는 선배시고 네. 정치는 선배 이쪽이 선배시고 정치는 훨씬 선배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단독샷으로 인사를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송영길 의원님부터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그 힘으로 저희가 오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서 21대 국회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수적인 인천 지역에 이번에 13개 지역구 중에 11개의 우리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서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염원했던 우리 연수울의 민경욱 후보 막말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우리 정일영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서 기쁨도 2배고 또 감사도 2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정일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거기 정치적으로 꽤 이름 있는 두 후보,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적으로도 제가 어려운 선거라고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당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옆에 계신 송영길 의원님께서 송영길 의원님 본인의 일처럼 항상 도와주시고 자주 와주시고 그냥 힘을 실어준 덕분에 어려운 지역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정치, 일하는 국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글로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정 의원님께서는 초접전 지역에서 또 승리를 하시고 오셨고 정말 국민들께 너무 불편함을 드렸던 그런 정말 막말 정치인을 이렇게 완전히 아웃시키시고 이렇게 금이 환영하셔서 너무 저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두 분 다 이제 인천 지역에서 선거운동 많이 하시면서 그때 선거 기간에 뵀을 때는 이제 목소리도 많이 쉬시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는데 딱 오늘 보니까 또 너무 표정도 좋으시고 두 분 다 인물도 너무 좋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사실 댓글에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학교 선배와 국회 선배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의견이 또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학교 선배와 국회 선배 중에 누가 더 센가요, 의원님? 국회에서는 국회 선배가 세고 사적인 자리에서 밖에서는 학교 선배가 세겠죠. 지금 댓글에는 학교 선배가 더 센 거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학교 동문회 가서는 세죠. 동문회 가시면 이렇게 바로 선배로 네. 네. 국회에서는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서로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두 분 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의원님이라 불러야죠, 서로는. 서로 의원님이라고. 전 의원님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인천 시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뭐 선배님이라 할 때도 있고 어머님이라 할 때도 있고. 저한테는 선배님이라도 가끔 해주세요. 아, 근데 지금 댓글에 우문현답이라고 지금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세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밥을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네. 선배님이 맞아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내가 사야지. 얘가 한번 해주려고. 그래서 결제하러 가실 때 누가 이렇게 사시는지. 밥은 영길 씨가 사라고. 술 잘 사주는 사람은 더 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네, 말씀하세요. 가끔 네.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뭐 술도 밥도 가끔 사주십니다, 사실. 두 분 다 인천 맛집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지역구가 다르시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코너는 지금까지 쭉 초선 의원님만 모셔왔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초선이시니까 저희 섭외 대상이셨는데요. 섭외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함께 출연하고 싶은 의원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했더니 송영길 의원님을 직접 이제 섭외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왜 송영길 의원님과 함께 출연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같은 학교, 같은 과까지 같아요. 경영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참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통하고요. 또 선거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걱정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다른 데서도 우리 송 의원님 이야기 잘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송 의원님 만날 때만 송 의원님이 이제 제 걱정을 하시지만 그분이 더 걱정하셨는데 지역 주민이신데 우리 송 의원님 답은 정일영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한다.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셨어요. 그분한테도 저한테도. 오늘 꼭 보이시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그 지지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정 의원님을 잘 알고 계시지만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더 오랜 시간 알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의원님이 보셨던 우리 정일영 의원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부드러우시고 또 이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세계 최고의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사장님으로서 이걸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신 그런 경영 능력도 계시고 그래서 참 송도에 맞은 분이어서 우리가 영입을 해서 모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3파전이 되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민경욱이 여부지를 않는 모습이 돼 있어서 뭐 송영길을 거를 보내라 어쩌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곤욕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일영 후보님으로 이길 수 있다 확실한 생각을 가졌고 특히 후보님께서 그런데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자신 있게 무조건 이긴다고 후보 본인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참 믿음직스러웠고 결국 그럼에도 한쪽에는 걱정도 많이 돼서 막 우리 모두가 했는데 결국 돕는 것은 뭐 다 조건이고 본인이 이제 이기는 건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또 별 정성 들여서 가서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쌓여서 이제 송도 주민들의 마음이 마지막에 가서 쫙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그런 변화, 국민분들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잘 포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점 말고도 뭔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시면서 단점 아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건 따로 없었나요? 너무 좀 착해서. 너무 착해서. 착해서 좀 그 민경욱이 좀 확 좀 한대 이게 주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인터뷰에도 이 우리 선배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건 제가 이 양반은 당선돼도 무효다. 왜냐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가장 앞에 사실 지금 기소돼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그게 500만 원 이상 벌금액이 나오면 비선거권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네. 난 상실될 거라고 봅니다. 비선거권이. 지금 현재 재판 받는 것도 네네. 그래야 법적 정의가 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세게 이야기했죠 제가. 어모 사격.
너무 착해서 이제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네. 사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요. 그 대학교 선후배 두 분께서 이제 인천에서 만나셨습니다. 실제로 그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도 뭔가 같은 지역에서 같이 뛰지 않아도 정말 그 의지가 되는, 인천 지역에 이렇게 같이 후보로 있는 것만으로 정말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인천 지역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제 뭐 학교 후배이자 뭔가 정치 선배이신 우리 송영길 의원님도 계셨으니까요. 출마 당시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약간 도움 같은 거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 연수울 지역의 민경우 의원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정미 의원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 진보성의 표가 이제 나눠지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일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착하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저는 이렇게 한번 목표를 삼으면 반드시 끝까지. 달성하는 집념과 성실, 그 스스로 칭찬하면 좀 이상한데. 집념과 성실. 네. 네, 그런 집념이 있습니다. 강한 집념. 그래서 단일화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많은 유권자들 만나고 특히 이제 식사 시간에 저녁에 또 약주 한잔 드시는 분들 만나면은 이겨야 되는데 민의원이 안 돼야 되는데 단일화 안 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단일화를 안 하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는 안 한다. 왜냐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쪽하고 저하고 철학과 가치가 이념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네. 우리는 우리대로 끝까지 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정말 정치 선배로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됐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일영 의원님께서 어쨌든 선거 나가기 전, 뭐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든 아니면 공천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실 때든 그 약간 얘기를 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정계 진출을 혹시 말리시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오선 하시면서 이 정치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잘 하시니까 이 착한 이분께서 이렇게 너무 험난한 곳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또 안 하셨는지. 그렇죠. 그런 뭐 각오가 돼 있냐 이런 걸 물어봤죠. 그런데 또 대신 또 지역은 나는 사실 처음에는 추천을 안 했어요. 여기를. 왜냐하면 워낙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네. 그 인천 그 출신이고 그 지역에서 오래 공을 들여놔서 이게 3파전이 되면 쉽지가 않고 또 혹시나 나는 저는 당 지도부에 있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상 또 연합해서 우리 할 수도 이게 희생양이 될 있지 수가 않을까.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뭐 자신 있게 하겠다고 정말 대단해요. 네. 네. 사실 그때 잘 우리 이겨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학교도 갖고 선배시니까 우리 연수울 지역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정치하는 건 좋다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본선 게임에도 못 올라갈 수가 있다. 이정미 의원이 계시니까 그쵸. 네. 그게 이번 선거 말고 전 선거에서 인천 지역에서 이제 전략이랄까 뭐 해가지고 이제 후보 단일화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오면 이 연수울에서 이정미 후보가 된다든지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선배님 생각에는 그냥 본선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만두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또 열심히 하면은 본선에 그러니까 가서 당선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연수울에 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목표하신 바를 향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달려가셨기에 또 이렇게 죽게 멋진- 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저도 사실 당선되리라 생각 못했는데 너무 기분 좋네요 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배지 빛난다 이 댓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게 한 거라. 오늘 또 이게 본회의도 송영님 네. 잘생겼다는 말도 있네. 맞습니다. 이런 말 듣기가 잘 어려운데. 아까부터 근데 사실 송영길 의원님 잘생기셨다는 댓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네. 아, 네, 송장군이세요. 손아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인상이 순한 학자풍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까 네, 그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잘생기셨다고. 네. 지금 댓글에 송 의원님 머리 크기 잘생겼다는 댓글까지. 예. 역시. 다들 너무 귀여우시고 인물이 좋으시다는 댓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정일영 의원님 지역이 보시기에도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미 후보님,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님 말고도 민경훈 의원이 사실 정말 좀 시끌시끌하게 공천을 받기도 했고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호떡 공천이 네, 많았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불사조 아니냐 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치열한 뭐 공천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선거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연수을에서 전 국회의원이기도 했는데 상대 후보로서 약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조금이라도 없으셨는지. 조금 더 없었어요. 아, 오히려 이겨야 되겠다는 강한 전투, 뭐라 표현은 괜찮은가요? 네, 하여튼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강한 이겨야 되겠다는 이 의지. 의지를 네.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됐죠. 왜냐면은 네. 주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는 네.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요. 그런 걸로 봐서는 민경훈 의원이 사실 이번에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보다 적게 나왔는데 주변에서는 막 그 여러 가지로 반드시 꺾어야 네. 된다, 이겨야 된다. 그쵸. 그런 힘찬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피한다기보다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은 그렇게 됐죠. 네. 네, 진짜. 근데 지금 댓글에 후보님, 송영길 의원님 파마하면서 주무시는 모습 너무 귀여웠다. 이런 영상도 또 언제 찍으셨나봐요, 의원님.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정말 그 뚝심 하나로 그리고 네. 의지로 정말 우리 비가 오든 당원들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끝까지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선거 기간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의원님도 여러 번, 의원님은 사실 한 4-5번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투표 종료 후에 발표되는 출구조사.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고 또 후보 본인으로서는 정말 떨리게 볼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출구조사가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인지라 이 수치를 또 보면 마음이 또 철렁했다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민경욱 후보에게 약 1% 차이로 열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해요. 총선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후에. 네. 6시 좀 넘어서 그거 나왔죠. 네. 그때 사실 뚝심 있게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런 수치를 보면 또 사람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는데 또 그때 기분은 또 어떠셨는지. 기분이 네. 안 좋죠. 기분이 사실 안 여기서 좋은데. 아니요 전 괜찮았습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기분 이렇게 안 좋아요. 솔직하게. 네. 기분 안 좋은데 또 네. 다행은 다른 그 언론기관에 조사한 거는 7% 이기는 걸로 괜찮다고 나왔어요. 나오고,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송 의원님인 것 같은데 전화를 또 주셨어요. 그 출구조사가 사실은 사전투표는 포함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KBS 설명해 같은 줬습니다. 데서 안심해라고. 예,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사전투표한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약간 뭐 보정은 그때 했다고 그런 네. KBS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보정이 그게 이제 1% 그리고 사실은 그 투표 전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확실하게. 한 4% 좀 넘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는 안 된 여론조사들은 다 이기는 걸로 나와서 출구조사가 1%는 사실 뭐 큰 건 아니잖아요. 사전투표 포함하면은 네.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은 그런데 좋지 않았지만. 우리 송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마음이 놓였어요. 이길 수 그때 있구나 딱 확실하게. 보고 이제 딱 생각이 드셔서 전화를 하신 거겠죠? 바로 저 네. KBS 좀 확인을 해보고 안심해라 그러고 뭐 새벽 5시인가 네, 결정했나요? 5시 제일 나중에 제일 나중에 결정했죠. 이제. 이게 기록인데 그쵸. 지난 20대 총선 때는 네. 연수갑에 박찬대 의원이 네네. 214표 차로 제일 마지막에 당선이 확정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123석, 저기가 네. 122석, 네. 자한당이. 그래서 1당이 돼가지고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탄생했고 탄핵 네. 의결이 가능해서 촛불혁명이 됐다라고 우리 박찬대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박찬대 의원이 제일 나중에 확정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수을에서 예. 제일 나중에 확정돼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기쁨을 2배로 준 양 당사자입니다. 연수갑의 박찬대, 연수을의 정일이요.
제가 그 선거 네. 끝나고 그때 현충원 참배를 갔는데 그 네. 밤날했던가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님이랑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63번째인가 새벽 5시간 당선됐다고 뭐 그러시면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163번째라는 건 거의 지역구 그 예, 선거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그렇죠, 아닐까 사실.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에 이런 댓글 지나갔는데요. 세상 다정한 송우원님이라고 역시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딱 안심하시라 이렇게 네. 전화도 해주시고.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이런 선거를 너무 이제 여러 번 치르셨고 이제 정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는 조금 떨리시나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예,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제가 그런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인천시장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네. 근데 그때 난 네. 당선될 줄 알고 네. 저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양복 넥타이 메고 딱 출구조사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 딱 메고. 근데 떨어졌잖아. 그때 내가 아이고. 1.8%차로 네. 졌어요. 그 유정보가. 네. 그래서 참, 그때 그 충격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5선이 되시기도 하셨고 정말 안 떨리실 수도 정말 차분한 그 멘탈을 유지하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선거는 매번 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요.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그 인천 지역에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출구조사를 보면 의원님 지역 말고도 이렇게 정 의원님 지역이라던가 인천 지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인천 지역의 좀 결과를 하나씩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본 정도가 아니라 네. 지원 유세를 뛰어다녔어요. 그렇죠. 내가 네. 연수구도 한 3번 가고 네. 다른 지역 특히 내가 남영희를 당선시키려고 네, 우리 그때. 미추홀 의뢰 거기 가서 한 3번을 가서 목이 쉬도록 유세를 해주고 그랬는데 171표 차로 이 남영희 그쵸. 네. 후보가 떨어진 게 아깝게. 아쉬웠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조택상 후보가 이제 중구 옹진 강화 쪽인데 네. 옹진 강화가 사실 TK 경북 대구처럼 우리 당이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 조택상 후보가 정말 잘 싸워줬는데 거기가 진 게 아쉽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심 인천이 광주처럼 바뀐다. 싹싹쓸이한다. 그쵸. 이런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선대위원장으로서 메서 기자가 항상 저 7+알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내심으로는 13대 0이다. 이런 목표로 뛰었는데 두석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특히 아까운 171석 네, 미추홀 진짜. 남영희 그다음에 조택상 참 네, 그 지금 아쉬웠어요. 댓글에도 남영희 의원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송 의원님의 인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제 정 의원님한테 뭔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셨고 그 꺾은 의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분이 이제 선거 이후로 이제 조용히 계실 법도 한데 사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시고 뭐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제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좀 근데 이거에 굉장히 지쳐하시는 국민분들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약간 뭐 간단하게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타깝죠. 그분 훌륭하신 분인데 계속 예.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예. 훌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착하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선관위가 우리 같이. 오죽하면 선관위가 계속 예, 해명을 하고 그건 있을 있습니다.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네. 민경욱 그 후보가 자기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 것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정선거를 막 지금 찾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민심이 떠나서 정말 자기 당에서도 공천을 2번이나 안 주려다가 다시 호떡 공천을 한 사람이 호떡 공천을. 네. 자기가 진 것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부정선거 이걸 하고 다닌다는 걸 보고 또 우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속에 갇혀 있었구나. 하태경, 이준석 의원 지금 같이 후보조차도 그만하시라. 그만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러니까요. 제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시원하게 이렇게 그만하시라고 이제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부디 그만 이제 논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우리 송원님 여기 개성공단 배지를 다셨어요. 그래서 요 배지 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개성공단 복원을 염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개성공단 협의회에서 이게 만들어준 배지인데, 일부러 이걸 차고 다닙니다.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많이 홍보하시려고. 네. 우리 경제가 살 길이 남북 경제 협력에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남북 경제 평화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일하는 민주당 되어달라고 여기 이렇게 일 잘하시는 두 분 모셨으니까요. 저희 민주당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약간 선거 얘기도 좀 해보고 다양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5월 30일자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를 또 네. 본회의장에서 처음 해보시는 네, 처음 투표셨죠. 했어요. 네. 그리고 투표까지 또 하셨어요. 국회의장 투표를 의장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또 법안 준비나 아니면 이제 의원실도 좀 재정비하고 이제 좀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또 초선이시고 하니까 첫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또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서 한번 홍보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있었고, 인천공항이 이제 여러 가지 수화물대라는 여러 문제가 컸을 때 가서 또 안정시키고 발전시킨 경험을 다 담아서, 정말 일하는 국회, 일만 하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법안으로는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만 우리 연수울 특히 송도국제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경우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안에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단지를 건설을 만들 때 학교도 같이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도 오픈해야 된다. 왜냐면 아파트 다 입주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 학교 집회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하다 보면은 검토하는데 2년, 짓는데 3년, 한 5년 정도 늦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학교 다니는데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는 법안을 만들어서 아파트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같이 학교도 만들어서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도 오픈할 수 있도록. 그거 보니까 교육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법안을 만든다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합화해서 국민들께 더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우리 학생들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법안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게 또 느껴졌습니다. 첫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약간 우리 이제 오선 의원님께서 꿀팁 이런 거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첫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초선 의원께 한번 네. 팁 한번 보통 주시죠. 우리 초선 의원들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다 국회 거기다가 이제 법안 주제를 주면 외국의 입법례 같은 걸 다 검토해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보조를 좀 받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 법안을 이제 제출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출하고 나서 각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심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찾아가서 계속 자료를 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법사위가 이제 가장 문제죠. 법사위. 법사위에서 그냥 주구장창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법사위원들 설득해서 이제 통과되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발의 숫자만 올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법안 발의 1타 강사 송영길이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정말 1등이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거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은 정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반드시 통과시키셔서 정말 송도의 교육 환경 그리고 네. 지역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회법상 이제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에 7일째 이제 열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상 개원은 오늘 5일이고요. 상임위 선출은 8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말 법에 따라 개원한 21대 국회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참석하신 두 분은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콧은 하지 않았어요. 입장은 했습니다. 네. 입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 이후에 바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고 이제 퇴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TV로만 이제 지켜봤는데 본회의장 현장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온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또 안 들어오면 국민적인 지탄이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들어와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 의사 진행만 발언만 하고 우리 쪽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네. 발언은 안 듣고 나간 것도 좀 바로 나가셨죠.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일단 선출을 해놓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임위 네.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데 그걸 보이콧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답니다. 근데 강경파를 의식해서 그렇게 퇴장해버린 것은 스스로 국회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참석한 첫 번째 그렇죠. 첫 본회의인데요. 번째. 네. 좀 안 좋았어요. 아니 같이 착하세요. 같이 네. 해야 되는데 아니 네.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오늘 개최 그렇죠. 계획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가 21대 국회가 시작을 하니까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 되는데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저는 유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본회의 현장 분위기는 퇴장한 분들은 퇴장한 분들이고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원활하게 다 그렇죠. 진행을 계획한 해서 대로. 예,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의장 부의장님 선출은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의원총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원님들께서도 일하는 국회, 21대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서 그 백드롭이라고 할까요? 의원총회장의 뒤에 이미지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이런 네, 게 그 사진도 그렇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원님. 사진 찍으셨어요? 네, 의원님? 찍었죠. 아니, 일하는 네. 국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욕먹지 말아야죠. 네. 싸우는 국회 하지 말아야죠.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나왔는데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지금 여당, 야당,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법사위라는 건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 법사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렇게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정말 책임있게 이 법사위를 좀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래통합당이 이제 발목 잡기를 하거나 얘기를 좀 반발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어요. 네. 앞으로도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약간 보이콧하거나 한다면 21대 국회 활동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는 처음이지만 정부에서 있어봐서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잘 압니다. 네. 법안을 내봤고요. 법사위원회에서 그걸 발목을 잡아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것도 네. 우리가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되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과를 안 시키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모든 개혁적인 법안 입법이 많은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계속 보이콧한다면은 아마 국민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들 마련 177명을 선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177명이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의 힘을 실어주셨으니까 국회 활동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계속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 네. 생활도 불편하시고 경제 활동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제출된 추경안도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질이 네. 없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 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귀여우시고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 법사위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요 의지가 막 계속 막 말씀하시는데 느껴져요. 네, 지금 실제로 댓글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뭔가 협상을 좀 파기하려고 하거나 좀 이렇게 국회 보이콧의 징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쉽게 보이콧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우리 코로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금 이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해도 설득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뭐 브라질, 뭐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선거를 잘했는가. 이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비교가 됐기 때문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당에 177석을 준 것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책임 있게 그걸 맡아서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도 사실 이게 제가 17대 국회 때 그때 네. 우리가 탄핵 열풍으로 우리가 그때 153석인가 우리 네. 그때 단독 과반을 아마 초유에 우리가 얻게 됐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네. 역풍으로. 그때 초대 원내대표가 천정배 의원이었고 후석 부대표가 이종걸 의원님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천정배 의원한테도 절대 법사위를 뺏기면 안 된다.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법사위를 양보하면 안 된다. 저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종걸 의원이 마음이 너무 좀 좋잖아요, 이분이. 네, 좋으시죠. 디테일에 네.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를 그때 뺏긴 이후로 야당이 법사위를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여당 때 처음으로 야당한테 뺏긴 거예요, 법사위를. 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에 4대 개혁 입법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법사에서 다 네. 찬원돼서. 괜히 헌입만 쓰다가 박찬달 체포 동의안이나 부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분노를 받게 되었는데 네. 바로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 의원님 댓글인데요. 라떼는 연길스 국회 에피소드 자판기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의원님 이렇게 막 딱 기억 딱 잘하셔가지고 이제 국회 역사 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시고. 네, 머리가 큰 이유가 있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무르르듯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벌써 한 44분이나 됐네요. 우리 정일영 의원님께 그래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4년 뒤에도 보실 수 있을 만큼 남아있을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 그리고 시민분들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 우리 정일영 의원님은 어떻게 기억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4년이 지나서 마무리될 때쯤이면은 막말하지 않고 품격 있는 정치한 사람, 그리고 일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일한 사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혁 입법에 앞장서고 또 경제 전문가답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그런 국회의원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아, 네. 멋지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의원님, 이번 21대 국회에 사실 초선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5선이시고 정말 이 당의 큰 기둥이시기도 한데요. 뭐 가장 기대되는 초선 의원 한 분을 꼽아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초선 의원님들께 약간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거를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주로 지금 정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튼 일하는 국회와 약간 멀어진 면이 있는데 네. 상임위에서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임위 그러면 어느 상임위는 정의령 예를 들어서 옛날 노동위원회 삼총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상수 의원, 노무현 의원,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13대 국회인가 14대 국회인가 아무튼 노동위원회 삼총사로 유명했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재경이 삼총사 그때 뭐 김대중을 비롯해서 이중재 의원 이런 분들이 아무튼 그때 재경이 삼총사로 유명했는데 그 상임위를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30-40분 되잖아요 한 상임위에 그 중에서 대표 상임위 초선원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실력 발휘해주는 의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기대되는 초선 의원으로 우리 정일영 의원님을 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인 의원님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